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목의 알랑가 몰라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그 살만한 나라인가, 갈만한 곳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자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의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F1 비자, 유학생 비자로 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학부 과정 4년 혹은 대학원 과정 2년 혹은 3년 과정을 마치게 되고, 그래도 공부가 이제 더 미련이 남으신 분들은 이제 닥터 과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이제 미국의 학생 비자로 체류하게 되는데,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게 될 경우에 정말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수업료는 미국에 여기에 살고 있는 현지인보다 그야말로 한 배 혹은 뭐 두 배, 세 배 이상의 수업료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아파트 비용이라든가 혹은 그 주식비라든가 막 이와 같은 것들이 심심찮게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이제 유학을 보낸 그 부모님들이 최소한 1년에 거의 뭐 한 몇만 불 정도,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을 정도로 그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온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유학생 비자로 오신 그 유학생들이 유학생 비자로서는 영주권, 취업 이민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대체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들에게 적절한 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더더욱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줄 턱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거의 한 10년 정도를 이제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공부가 끝날 즈음에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선뜻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지를 않고, 가급적 미국에 좀 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고요. 뒤늦게나마 이제 영주권에 관련돼 있는 그런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민 관련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가들이 유학생 비자로서는 취업 이민,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받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한 단면의 이야기고요. 사실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제 사는 그런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제가 짧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대한 내용이, 유학생 비자로 오신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기를 원할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해야지 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에 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비자로 오게 된 경우에 이제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이 이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의 그 3D 업종에 있는 그런 그 사업체를 말합니다. 좋은 고액의 연봉을 주는, 또 안정되고 아주 꽤 괜찮은 회사의 스폰서를 구했을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3D 업종, 대략 미국 사람들 좀 기피하는 그런 그 사업체 혹은 사업체에서 하게 되는 일, 막 이렇게 그 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과 전공과 관련이 없이 일단은 3D 업종, 미국 사람들 좀 기피하는 그런 그 사업체 혹은 그런 어떤 사업체에서 일하는 그 직책, 요거를 이제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그 식당, 오리엔탈 레스토랑, 그것은 이제 한식당이 되든 또 차이니스 레스토랑, 중국집이 되든 재패니스 레스토랑이 되든 이렇게 아시안 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식당의 헬퍼 혹은 뭐 요리사 경력이 있을 경우에 요리사라는데, 대체적으로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이 경력이 없죠. 그래서 비숙련공 케이스로 이제 헬퍼, 단순히 그 홀이라든가 혹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보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영주권이 쉽게 나오게 되고요. 또 오리엔탈 마켓,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마켓에서 허드렛 일 같은 거, 난 이런 좀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들겠지만 그런 업종에 그런 그 포지션의 케이스들이 영주권 받는데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자급자족하면서 유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식당 같은데 해서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식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워싱턴 DC, 버지니아인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뭐 BBQ, 바베큐, 코리안 바베큐 같은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또 일본 수시집 같은 데서 일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할 경우에 받는 하루에 일당 1급은 대략 한 300불, 200불에서 한 300불 정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받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급료를 받게 되는데, 한 3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니까 한 8시간에서 10시간도 일을 하고, 작은 액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용돈은 본인들이 이제 벌어가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사장님에게 혹은 매니저에게 잘 보여서 매니저라든가 혹은 사장에게 내가 영주권 취업 이민 신청을 하기를 원하는데 스폰서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주인과 혹은 매니저와 그 종업원 간에 좋은 유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에서 그 사장님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거기에서 스폰서로 협조를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만약에 그 유학생들 가운데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그런 그 경우라면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들어보시고요. 혹이라도 더 자세한 상세한 그런 그 궁금한 그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약 한 25년 정도를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해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영주권 케이스에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풍부한 그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마시고요. 저에게 댓글 혹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고 댓글에 대한 답을 해 드릴 것을 약속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